1조선 시대 때 모자의 종류는 2조선 시대 때 모자 만드는 법은 3. 큰 밀짚 모자의 경우 작게 줄일 수 있나요? 3번 문항은 꼭 해주세요. 최대한 빨리 오늘 8시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태와 구조, 제조 방법이 여러모로 자생적인 전통에 깊게 연관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대나무, 즉 말총 따위를 섬세하게 꿰어서 만든다. 조선시대의 중인 이상 계급이 일상적으로 썼던 흙립을 보면 예상외로 부지런해야 쓰고 다닐 수 있는 물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흙립, 박립, 정자관처럼 관을 겸하는 경우에는 계급이나 위험을 나타내는 기능도 있었다. 고려 말부터 몽고 제국의 영향으로 목정이 늘어나면서 말총의 생산량이 늘어나자 흙립을 비롯하여 말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말총은 매우 가볍고 의외로 질기고 오래가기 때문에 가볍게 쓰고 다니는 물건으로서는 매우 편리했다. 실제로 망가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현대에 사용하는 어떤 모자보다도 가벼운 느낌이 든다고. 흙립뿐만 아니라 초립이나 페랭이가 나온 모습도 보면 알 수 있지만 가장 한국적인 모자로서 받아들여진 복식이다. 엄밀히 따지면 전모와 너울도 이러한 갓의 구조에서 파생되었다. 심지어 조선 중기 이후의 관모들도 대부분 한국 전통 구조인 갓에서 파생되었다. 그야말로 전통 모자의 대표격인 셈. 흙립망관과 함께 말총을 꼬아서 만들었으며 대부분의 조선시대 양반이면 하나씩은 꼭 가지고 있었다. 참고로 중인 이하의 갓이랑 양반의 흙립은 다르다. 중인들이 쓰던 흙립은 약간 작아서 신분을 표시했지만 양반의 흙립은 가리개가 매우 넓은 편이었다. 물론 비를 맞으면 금방 해지니 아껴서 써야 했다. 초립 신분제도가 짙었던 조선시대 때부터 선비나 양민, 관례를 치른 어린 남자아이가 쓰고 다녔던 모자이며 아이들은 초립동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운다. 페랭이와 비슷해 보여서 천민이나 양민들이 쓰고 다니는 것으로 오인될 만하지만 사실은 페랭이와는 다른 개체이며 선비들도 쓰고 다녔다. 하지만 양반계급에서는 주로 흙립을 쓰고 다녔었다. 조선 초기에는 양민 외에도 양반 및 선비들도 한때 쓰고 다녔으나 중엽에 들어서 선비들은 흙립을 쓰고 다니게 되었고 관례를 치른 소년이 혼인을 하기 전까지는 쓰고 다녔기 때문에 초립동으로도 불렸다. 재료는 강화도에서 나는 왕고를 사용하였으며 누름빛의 지푸라기 등으로 엮어서 만들기도 하였다. 이후 1894년 갑오개혁과 1910년 일제강점기를 계기로 존재가 사라졌으며 오늘날에는 직접 쓰고 다니는 사람도 없다. 페랭이 조선 초기 때까지 한때 양반 및 선비나 양민들이 쓰고 다녔다는 초립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와는 달리 주로 양민 및 천민들이 주로 쓰고 다녔던 것이며 보부상, 엽졸 등이 쓰고 다녔다. 단, 엽졸의 경우 겉면을 까맣게 칠해서 쓰고 다녔으며 보부상은 목화송이를 달고 다녔다. 천민들의 경우 흙립을 쓴 양반 앞에서는 페랭이를 벗고 고개를 숙여 절을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어른 앞에서 모자를 벗고 인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1894년 갑오개혁을 거쳐서 1910년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존재조차 사라져서 오늘날에는 직접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 탄건 다소 작은 관. 다른 관 형태의 갓을 쓰기 전에 쓰기도 했다. 흙립보다는 격이 낮게 여겨지기 때문인지 사극에서는 묘하게 향이나 중인들이 쓰던 물건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정자관 남자가 한복을 입을 때 쓰는 관들 중 하나. 흙립과 더불어 조선시대의 양반 남성을 상징하는 갓이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흙립은 주로 외출할 때 쓰는 모자인 반면 정자관은 집에 있을 때 쓰는 모자라는 점이다. 사대부는 집안에서도 의관을 정제해야 하므로 실내에서 쓰는 모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 망건과 함께 말총을 꼬아서 만들었으며 대부분의 조선시대 양반이면 하나씩은 꼭 가지고 있었다. 흙립과는 달리 오직 양반만 소지할 수 있으며 중인 이하는 소지할 수 없었다. 놀부 모자로 유명하다. 1960년대 전까지만 해도 간간히 노인분들이 쓰는 경우가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쓰고 다니는 사람은 없다. 전모 흔히 기생용 삿갓으로 알려져 있는 물건. 종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삿갓, 꽃삿갓이라고도 부른다. 실제 지삿갓의 범위는 꽤 넓었는데 말 그대로 종이로 만든 삿갓이나 넓게 만들어 얼굴을 가리거나 비 올 때 쓰던 물건을 칭했다. 전통적인 모자들이랑 비슷하게 머리에 닿는 원형 부분을 먼저 만들고 대나무를 이용해서 우산살처럼 사방으로 뻗친 테를 만든다. 그 위에 종이, 천, 대나무 등 가벼운 소재를 덧대어서
일종의 우산처럼 조립하여 완성한다. 의외로 비를 막는데도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종이나 천을 이용하여 화려한 칠을 하지 않은 물건은 노비나 여아들이 즐겨 썼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전통적으로 자체 발생한 구조로서 고려시대 이전에도 비슷한 물건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 만들어진 물건들은 부유한 여성들의 모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려 조선시대부터 고급 모자로서의 기능은 너울로 옮겨가고 현대에는 왠지 조선시대의 기생들이 썼던 모자로 취급받는다. 실제로 계급이 낮은 여성들이 주로 썼다. 전모에 비단, 천, 망사 같은 원단을 올리면 너울이 된다. 흔히 말하는 기생 패션의 완성은 너울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부유하지 못한 계급의 여성들은 전모보다도 장옷나 패랭이 등을 쓰고 다니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전모는 종이가 아니라 천으로 살을 붙여서 상당히 고급스럽다. 이런 고급 전모는 대개 너울 속에 들어가는 재료로 쓴다. 전립이랑 헷갈리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전립은 조선시대 무관들이 썼던 전투용 립, 즉 갓이다. 전립이랑 전모를 헷갈리지 말자. 3번의 답 신분에 따라서 갓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